안녕하세요.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시입니다. 그 주식시장하고 그 대선 결과를 보니까 좀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봄도 오고 그래서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 이름을 그 뭐 평시로 이렇게 했는데, 평시 그러니까 또 뭐 중국 뭐 사람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제가 하는 거에 맞게 그냥 주식 투자와 한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지평시라는 이름을 쳤을 때 나오는 그 동영상들은 전부 다 저기 비공개로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뭐 주식시장하고 뭐 하고 싶은 뭐 정치 얘기라든가 사회라든가 그냥 뭐 주식과 한당 그랬으니까 거기에 그냥 섞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.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 올해 우리나라 시장이 큰 수익을 바라기는 힘들 거로 봅니다. 그리고 오히려 미국 시장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. 그동안 오른 게 있어서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뭐 이왕 주식 투자해서 일반적으로 손해를 한 30%는 보겠죠. 2, 30%. 작년 대비해서. 그런데 지금 현금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야 지금 상황에서 저는 2,600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2,700 하고 지금 여기서 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단지 신용으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신용으로 투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셔야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금리가 또 오르기 때문에 이자가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. 이제는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하시되 현금으로 우량주라는 것도 미래 발전성이 있고 안정성이 담보된 회사를 말하는 거지 무조건 뭐 버틸 때라는 말씀은 아닙니다.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한번 뒤돌아보면 이게 저기 월봉이니까요. 이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. 2000년도 3월 병도 오고 유가가 무슨 뭐 마이너스까지 가는 그럴 때였었죠. 발작이 일어났을 때. 이때 1500도 깨졌는데 이거는 잠깐이죠. 이거는 3일에 걸쳐서 그 신용 반대 매매로 인한 공포였었죠. 늘 그렇습니다. 그게 털리고 나서 대반등이 나오는 겁니다. 잔인한 거죠. 그래서 이때 신용했던 사람들 제 감으로는 한 40%는 떨궈져 나갔다. 그때 버티질 못하니까요. 그리고 요 반등 나오면 이때 어느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때부터 이제 개인들이 좀 사기 시작했죠. 그래서 2020년대 중반서부터 2021년도 초반까지는 괜찮았다가 이제 중반기 요때 이제 상투를 찍고서 이때부터 이제 고난의 길로 이제 접어들어서 작년서부터 안 좋았다고 봐야죠. 재작년에는 장기 시장이 괜찮았었고, 그래서 작년 안 좋았다가 올해 1월 달에 장대의 음봉이 나왔지 않습니까? 21선 무너지면서 그 해 첫 달이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그 해는 일반적으로 좀 안 좋은 경향이 많습니다. 그래서 1, 2, 3, 4 지금 이게 버티고 있는 거죠. 여기서 뭉쳐 있습니다. 더 이상 빠지질 않고 외국인이 들이다가 팔아 되는데 기관도 좀 팔고 개인이 지금 이렇게 사서 버티고 있는 거죠. 주봉으로 봤을 때 이 121선 마지막 마지노선인 121선을 밑으로 뺐다가도 지금 거기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현재는 그렇습니다. 현재는. 그리고 일봉으로 보자 그러면 21선은 못 뚫고 가두리 비슷하게 지금 2600에서 27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는 한 5월달, 6월달 되면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나라 시장에서. 그래서 21선 언저리까지는 가지 않을까. 이게 2,900 정도 되니까요. 이게 아직 추세가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2,900을 뚫냐 못 뚫냐 거기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그거라도 저는 따먹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저는.
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거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,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뭐 4월 말에 뭐 각자 프로테이지는 뭐 10%나 20%뭐 이 정도 사고, 또 5월 달에 뭐 전승절이 또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출구 전략으로 삼지 않을까 싶은데, 그때 이제 조금 사보고 또 5월 뭐 10일이라든가 사보고, 그 이후에는 좀 외국인이 어떤 액션을 취하나 환율과 변동에 따라서 그거를 보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.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 쉽게 외국인들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산다는 사람들이 많아요. 좀 이따 그래프를 보겠습니다만, 지금 삼성전자가 유독 조금씩 밀리듯이 새듯이 빠져서 그러지,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. 대형주들 중에서도.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온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? 하루에서 뭐 요새 계속 파는 입장이니까 일반적으로 뭐 하루 6천억 샀다. 그러면 외국인이 샀다고 살까요? 못 사죠, 그거는. 왜? 아니 오늘 6천억 샀다가 사는 척 하다가 이틀 샀다가 그 다음 날부터 또 3천억 4천억 팔면 또 원위치 가는 거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면 한 5일 정도 꾸준히 사줘야지 이제 들어오나 보다 싶은데, 그럴 때 보면 벌써 살만한 종목들은 바닥에서 한 20% 올라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기엔 늦은 거죠. 그때 가서 사기에는. 그래서 저는 단단 끊어서 일단 발을 담궈야 된다. 근데 급하게 담글 필요는 없으니까 이번 달 말과 5월 10일경에 조금 담아보고 그 다음에는 또 추세를 보고 한다. 왜냐하면 내가 예상하고 내 판단대로 절대 세상은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? 늘 돌발 변수가 있는 거고, 뭐 그냥 교과서 쪽으로 뭐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뭐 금리 오르면은 뭐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주식시장 빠진다. 그거 하나만한 얘기예요. 그거. 그리고 뭐 언제든지 단다 조금씩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급등과 급락이 문제지 않습니까? 뭐 환율이나 금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요새 뭐 표현이 어쩌고 뭐 서학개미 어쩌고 하더만, 저 같으면 우리나라 투자하겠어요. 저 같으면. 이제 시대는 아시아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월봉상 지금 21선을 긴 꼬리 하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저는 이거 무너질 거로 보거든요. 이제 양적 기축에 이제 들어가니까 5월달부터. 그럼 주봉도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. 이 21선 뚫려 안 뚫려 봐야 되는데 두 번 시도했다 실패했잖아요. 여기 뭐 120선이 12,500까지 갈 수 있겠죠, 나스닥이. 그랬다가 그걸 또 봐야 되는 거고, 뭐 일봉은 뭐 21선하고 좀 이격이 좀 있는 상태고요. 제가 보기 신용이 이빠이 갔을 때 25조 7천억이었거든요. 지금 22조 2천억으로 조금 3조 5천억 정도 최고치선 줄었는데, 제가 보기에 이걸 먹여주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. 이 신용이 줄질 않아요. 22조 대에서 21조 잠깐 갔다가 여기 잠깐 무너진 적도 있죠. 다시 22조로 돼가지고 이거를 쉽게 먹여주냐? 그거는 투자를 잘한 어떤 걸 고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. 예탁금은 전혀 안 늘고 있습니다. 오늘 기사인데요. 올해 들어서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매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외국인이 20조를 팔았네요. 개인이 22조를 샀고, 그러면은 기관이 한 2조? 그 정도 팔았다고 칩시다. 그러면 이 코스피에서 뭐 9조, 코스닥 2조, 선물에서 뭐 한 10조 정도 이렇게 옵션하고 이렇게 팔았다는 얘기인데, 개인도 판 거로 나오잖아요. 그러면 기관이 이걸 샀다는 얘기겠죠. 20조 정도 선물은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면 여기서도 팔았다는 얘기죠. 결국은. 여기서 2조밖에 차이 안 나는데 선물에서 20조를 팔았다고 그러면 이거 뭐 기관이 산 거잖아요. 그럼 외국인이 선물을 뭐 9조 팔고 개인도 뭐 1조 팔았으면, 기관 합성매매, 특히 증권사 합성매매를 하니까 이거 10조 사고 현물에서도 한 8조 팔았다고 봐야 되겠죠. 그럼 여기 나오는 종목이 뭐 거의 코스피 상위 순서에서 조금 바뀌었지만 이 정도 된단 말이죠. 그럼 여기서 몇 개 종목은 모양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. 한번 볼까요?
뭐 순매도 2위인 삼성전자는 주장창 센 겁니다. 이 21선을 전혀 이게 저항선이 돼버린 거죠. 21선 닿으면 여기도 20선 닿으면 무너지고 닿으면 무너지고 계속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. 네. 삼성전자는.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판 게 LG에너지 솔루션이죠. LG에너지 솔루션은 모양이 조금 다르죠. 올해 3월 중순에 바닥을 짚고 조금 반등하고 있는 반등에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현대차도 많이 빠졌지만 근래 조금 반등이 나온 거죠. 조금이죠, 조금. 예. 그러나 삼성전자하고는 모양이 다르단 말이죠, 지금. 그러면 근래에 여러 가지 이것도 한번 본 김에 이런 거 조심하세요. 알렙 이런 거. 저는 이런 거는 빨리 하고 자기가 수익을 하고서 취하고 나와야지. 이거 선거 이겼다고 그래서 이거 뭡니까 이거. 이렇게 은봉그려서. 이것도 여기에 또 걸린 사람들 또 반토막 난 거 아니에요. 이때 또 대량거래 실었으니까.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. 근래 이런 종목들이 조선주 중에 현대중공업 같은 게 바닥을 잡았잖아요. 바닥에서는 50%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? 갖다 붙이기 나름이란 말이죠. 전쟁 난 지 2달 됐는데 물론 그때부터 좀 반등이 나왔으나 아니 뭐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인 이제 못 써먹고 러시아에 이게 단절되면 배로 운송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뭐 농산물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는 또 농업에 관계된 종목들이 올랐죠. 이런 거 대동기어가 더 오른 것 같던데. 대동기어 뭐 이건 이런 건 모양 봐서 이건 너무 그런 거니까 이런 거는 좀 거시기 하다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현대 글로비스 이것도 먼저 바닥 친 거 아닙니까? 이건 1월 말에 먼저 바닥을 잡았네요. 이렇게 부침이 있었으나 20일 뚫고 하여튼 서서히 좀 움직인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는 모양이 다른 거죠. 물론 이제 글로비스는 좀 소형제 들어가나. 그럼 뭐 기아도 있잖아요. 기아도 그저 뭡니까? 3월 중순에 바닥을 잡은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어떻게 최저 바닥에 삽니까?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10%도 오르면 최저 바닥에서 20%가 더 오른 거가 돼버리잖아요.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는 벌써 그럼 이건 반등이 더 나왔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런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뭐 바닥은 먼저 미리 잡은 거죠. 그러니까 제가 바닥을 잡았다는 게 뭐 반등이 나서 올랐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저점 근처에서는 안 있다는 얘기죠. 21선 올라타고 있고. 제가 보기에 글쎄 이게 지금 딱 그런 모양으로 말씀드리긴 뭐한데 상당 MNT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볼만 하거든요. 옆으로 이거 횡보하고 조금 좀 입질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분위기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. 증시가. 그리고 뭐 부동산 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부동산이 뭐 다시 오른다 하는 그런 글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. 왜 그러냐면 이거는 거대한 물론 전 세계적인 그런 것도 있고 뭐 경기 사이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나 특히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그 우리나라 기득권들의 카르텔입니다. 재벌과 언론과 권력이 기득권들이 이걸 뺏어오기 위해서 부동산을 폭등시키는 겁니다. 거기에 이제 떨거지 달라붙어 가지고 하는 거고 정권이 자기들 원하는 정권을 잡았으면 그렇게 펌프질 안 해요. 목숨 걸고 지들이 싫어하는 정권이 권력을 잡아야지 권력도 뺏어오고 돈도 벌고 해서 펌프질을 전라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정권이 잡았기 때문에 기득권이 물론 또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리겠으나 그건 사람만 버리면 되는 거니까. 그러면 지금 금리 오르고 긴축으로 가는 상황에서도 경기 사이클도 그렇거니와 걔네들 기득권 언론하고 기득권들이 그렇게 펌프질 안 해요. 펌프질 그렇게 하면 5년에 권력 무조건 뺏기는데 그 짓을 합니까?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한 거예요. 노무현 때 그렇게 해서 무능한 정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? 마지막에 연정하자고 그랬잖아요. 박근혜 보고. 그러니까 박근혜가 나쁜 대통령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? 지지율 개판으로 떨어지고. 그러려고 부동산을 폭등시킨 거예요. 그걸 다 눈으로 봤으면.
본인 스스로도 그랬잖아요. 정권 잡았을 때 부동산만큼은 자기가 잡겠다고. 그래서 거기 이상한 뭐 여자 뭐 앉혀가지고, 예? 하여튼 이 운동권 얘네들이 왜 안 되냐면, 그냥 책상물에 앉아가지고 뭐 옳고 그름만 따져요. 고집은 공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하면서도 공급을 안 하는 것처럼, 막 립서비스라도 공급 왕창 하겠다고 하면서 밀고 나가서 어떻게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키워코 싸워서 이기려고 자잘났다고. 기득권들이 펌프질해서 그 이겨내지도 못할 거면서 그러면 이럴 줄 몰랐나? 답답한 거죠. 그렇게 해서 지금 국민들은 이 도탄에 빠졌는데 잊혀진 뭐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. 참 기가 막힌 얘기다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은 태평성대에서 어울릴 사람이에요. 우아하게. 근데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지가 않잖아요. 어떻게 좋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요번에 검찰 뭐 대가리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극으로 가는 거죠. 끝까지 가서 이렇게까지 해서 개판되면 이제 뭐 검찰 권력도 국민의 또 심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좋게 생각하면. 그러나 그 과정과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고 세계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참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5월달 되면 뭐 어떤 식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겠죠.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간에 하여튼 뭐 그거는 제가 전문 방송에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뭐 6시 평일엔 6시 반 뭐 월요일은 6시라는데 제가 그 생각을 잠깐 했으면서 깜빡했네요. 뭐냐면 이 교통통제를 30분 전인가 먼저 하잖아요. 그러면 시간을 땡겨야 되는데요. 안 땡겼네요. 평일에는 5시 반에 해야 되고요. 월요일에는 5시에 그 출발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고서는 왜냐하면 30분 전에 통제를 해버린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.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. 제가 보기에는. 그 피해가 가면 갈수록 아마 서울시장 선거가 좀 더 뒤에 있었으면 그걸로 아마 시장이 안 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시장 선거 한다고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할 거예요. 법무부 장관 시켜놓은 거 보십시오. 하긴 뭐 여나 야나 뭐 정치인들 뭐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? 하는 짓거리 보면 뭐 요번에 유승민하고 홍준표하고 견제하느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번 정권에서는 안 그랬습니까? 안희박김, 안희정하고 이재명이하고 다 그랬잖아요. 박원순 뭐 시장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거죠. 뭐가 달라요? 다르기는 그놈이 그놈이지. 안희정이가 아니라고요? 아니 나도 억울한 일 많은데 JTBC에서 라이브로 생방으로 해줍니까? 그게 권력에 그게 동원 안 되고 그게 가능합니까? 자기들이 어떻게 검증을 했다고? 그러니까 이 증오의 정치를 끝내야 되는데 뭐 정치인이 그걸 또 조장하고 이용하고 뭐 그걸로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? 당선인이 잘하는 게 검찰 그걸로 해서 깜빵 보내는 거 권력자들 깜빵 보내는 걸 잘하니까 뭐 소위 말하는 본부장 비리는 타치도 안 하고 그냥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저기 또 깜빵 보내라 그거 아니에요? 그러려고 저 시킨 거 아니에요? 우리나라의 비전이나 미래를 보고서 한 게 아니라 당신 잘하는 게 사람 깜빵 보내는 거니까 어떻게든 엮어서 꼴배기 싫은 저기 보내려고 찍어준 거 아니에요. 그러니 자기가 제일 잘하는 그 짓을 또 하려고 들겠죠. 안 그렇습니까? 근데 그게 과거에 겪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녹록지가 않을 겁니다. 엮는다는 게. 자기들은 법적으로 엮었다 할지라도 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면 진짜 뒤집어질 수 있어요. 제가 보기에. 칼질 잘해야 됩니다. 근데 막가파로 가겠죠. 그래야 내각제로 가니까. 그리고 정치를 안 해봐서
누구나 사회생활, 조직생활, 뭐 직장생활 어떤 생활을 하던 간에 머리를 조아리잖아요. 머리를 대가리를 조아리잖아요. 근데 지금 당선 이쪽은 조아리질 않잖아요. 자기 조직 내에서도. 그래서 들이박은 거 아닙니까? 뭘 위해서? 검찰의 권력을 위해서. 그래서 댓글 사건으로 뭘 한 게 아니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 참여를 갖다가 무찔러 버린 거잖아요. 예? 그러니까 그 수족이 따르는 거예요. 검찰 지들은 에이스 된 애들이 지들이 권력을 독점했으니까 이제 나는 안기부가 편하다. 나도 안기부 그런 애들이 국내 정치에 대놓고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자기들 세상이 된 거 아닙니까? 캐비넷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.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발발 기는 거 아니겠어요. 그리고 나서 검찰 개혁하라고 그러니까는 까라마이신 그러고서 대통령 대가리 박아버린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돼버린 거 아니에요. 그럼 눈에 뵈는 게 뭐 있어요? 원래 머리를 조아린 적이 없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뭐라 그러면 책상을 땅땅 치는데 이제 권력을 잡았으면 어떻게 해요?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. 꼴리는 대로. 그래서 뭐 저는 이번 안 찍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알고서 찍었는지 모르서 찍었는지 뭐 알고서 찍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한테 이득이 돼서 찍은 사람도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은 아까 말한 너 칼질 잘하니까 깜빵들 많이 보내라 해서 한지 모르지만 이 국가를 이게 운영한다고 그래야 될까? 이런 입장에서는 미래 발전적으로 뭘 하면서 이걸 해야 할 텐데 그거만 하다 날샌다고요. 근데 그 칼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? 그 제도와 여러 가지가. 하여튼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, 세월이 오지 않을까 저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. 감사합니다.